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0일 월요일 기대수 3기 뭐죠? 서브스터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들 빠지셔서 저랑 이제 이태우 선생님 두 명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4강을 하고 이태우 선생님 5강을 하고 그렇게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4강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그래서 해석학 첫 번째 부분이 4강인데요. 해석학 첫 번째. 그래서 해석학 첫 번째 부분에서는 집합의 바운드니스와 바운드니스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할 것은 어, 바운디드의 개념과 수프리멈의 개념. 여기다가 어차피 뭐 똑같은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서 근데 이제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인피멈의 개념도 조금 이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 바운드니스 집합 E가 있고요. E가 있고요. 이게 그 그대로 쓰기는 물론 이제 외워가지고 그대로 쓸 수는 있지만 그냥 제가 그 재구성을 좀 해볼게요. 말을 하면서 할 거라서 제가 조금 재구성을 해보면 집합 E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E is bounded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there exist 베타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알파도 있는데 bounded above죠. 그래서 bounded 이제 above 그러니까 위로 유계되어 있다 또는 아래로 유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베타 또는 알파가 있어서 그래서 for all x에 대해서 E의 원소인 모든 x에 대해서 such that이죠. such that 모든 x에 대해서 x가 이제 이렇게 구별을 했으니까 이렇게 x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으면 또는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되면 이제 바운디드 어보브 또는 바운디드 빌로우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바운디드 어보브 또는 바운디드 빌로우의 이제 정의고요. 데피니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리마크로 죄송합니다. 리마크로 공집합도 그러니까 E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E가 공집합이 possible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E가 공집합인 경우에도 이제 뭐 그 공집합이면 내부에 이제 원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집합도 어떤 다른 일반적인 뭐 특정한 원소 쉴 수 있는 원소 뭐 예를 들어서 뭐 1이라든지 0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으면 이제 어 그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이제 x보다 0이 더 크거나 같기 때문에 왜냐면 x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공집합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였죠? 그 바운디드 어퍼 바운드. 그래서 이제 얘를 베타를 어퍼 바운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알파를 로어 바운드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이거는 유니크하지 않습니다. 왜 유니크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E가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고 E의 집합이 여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도 베타가 될 수 있고 얘도 베타가 될 수 있고 땡땡땡 이렇게 쭉 가겠죠. 그리고 얘도 알파가 될 수 있고 얘도 알파가 될 수 있고 땡땡땡 가기 때문에 유니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집합이 공집합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유니크하지 않다는 게 이제 리마크 두 번째고요. 그리고 중간에 그 엑서사이즈가 나오는데 그거는 약간 테크닉이 좀 뭐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의 정합이랑 그다음에 제가 그 요 해석하길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복기를 하는데
크게 막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거는 스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definition이 이제 list upper bound 이입니다. 얘가 이제 수프리멈 E가 되는데요. 그래서 어, let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 집합 E가 있고요. 그랬을 때 어, 아래에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베타를 리스트 어퍼 바운드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satisfies, 그 밑에 있는 1번과 2번을 만족하면, 리스트 어퍼 바운드라고 하고요. 첫 번째로, 베타는 어퍼 바운드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알파가 베타보다 작으면, 알파는 어퍼 바운드가 되면 안 됩니다. 요 두 조건을 만족을 하면 이제 베타가 리스트 어퍼 바운드라고 하고 그래서 이때의 베타를 수프리멈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집합에 대한 그러니까 써보면 집합에 대한 최소 상한 최소 상계인 거고 여기서도 E에 대해서 했으니까 얘도 이제 집합에 대한 뭐죠? 어퍼 바운드 6이 를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수열 저희가 기대수에서 공부를 했듯이 이제 수열에 대한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지금까지는 이제 집합에 대해서 이제 최소 상계와 그 유계를 정의를 했고요. 근데 이제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프리멈도 있지만 인피멈도 있으니까 인피멈도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영어로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greatest라고 쓰면 되나요? great 네네. 로어 greatest 바운드. 네. 그래서 얘를 인피멈이라고 쓴다는 거는 네, 알고 있어서 그래서 똑같이 쓰면 될 텐데 let e가 있고요. 그리고 알파 is g l b라고 쓸게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쓰고요. if 똑같이 되겠죠? satisfies below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커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뭘 만족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알파 is 똑같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하면 되겠죠. 로어 바운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알파 베타면 베타 is not on lower bound 해서 이걸 만족하면 알파를 infimum e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리마크가 있는데요. 리마크는 이제 대칭적이기 때문에 얘는 어퍼 바운드에 대해서만 해볼게요. 리마크 첫 번째로 어퍼 바운드에 대한 아니다. 어퍼 바운드가 아니고 그 수프리멈 E에 대한 리마크입니다. 그래서 수프리멈 E에 대해서 베타가 만약에 수프리멈 E라면 얘가 단 하나만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1번 이제 알파랑 베타랑 같은 경우는 증명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뭐 똑같은 거니까. 2번에서 그러면 알파가 베타보다 작은 경우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는 얘기는 아니 서포즈로 갈게요. 만약에 이제 알파와 베타가 수프리멈 E라고 해볼게요. 둘 다. 그랬을 때는 그러면 이제 알파가 베타보다 작으니까 베타가
뭐죠? 수프리멈 E이기 때문에, 그리고 알파가 이렇기 때문에 알파는 버퍼 바운드가 되지 않습니다. 버퍼 바운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 정의에서 1번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모순이 생겨서 이러면 이제 그 알파가 베타보다 작은 경우는 불가능하고요. 대칭적으로 알파가 베타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도 알파가 그 수프리멈이니까 그럼 베타가 어퍼 바운드가 아니다라 그래서 얘도 모순이 발생하는 거를 똑같이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럼 만약에 어떤 집합 E가 있을 때 얘가 not bounded라고 해볼게요. bounded가 아니라는 얘기는 not bounded라고, 네, above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위로 요계가 돼 있지 않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다는 뜻은 어, 그 there exists beta such that 모든 이죠. 모든 x에 대해서 어, x가 베타보다 작다라는 이 명제를 부정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됩니다. 모든 베타에 대해서 어, 어떤 x가 존재해서 x가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베타가 무한대가 되게 되는데 얘는 이제 실수의 이제 원소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프리멈 E가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어, 혹시 이거 끊고 질문도 가능한가요? 네네네. 베타가 무한대가 된다라는 게, 네. 베타가 어, 이 어떤 의미죠? 베타가 많다? 그러니까 무한히 많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죠. 베타가 잠시만요. 제가 잘못 적은 같은데 수프리멈 E가 무한대가 된다고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음, 네네네. 아, 이렇게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프리멈 E가 없다기보다는 무한대가 된다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3번으로 뭐가 있었지? 하나가 있었는데, 공집합. 공집합에 대한 수프리멈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게 됩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아까 어퍼바운드의 경우처럼, 어디 갔죠? 어퍼바운드의 경우처럼, 요 경우처럼, 공집합이 퍼시블이다. 이런 경우처럼 생각을 해봤을 때, 공집합의 경우는,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실수라도 이제 모든 실수 베타가 어퍼 바운드니까 그러면 이제 가장 작은 쪽으로 가는 것도 작아지는 애들이 다 이제 어퍼 바운드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스프리멈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에서도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는 빼고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을 이제 실수로 정의를 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4번으로 그러면 어떤 양수인 엡실론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양수인 엡실론이 있어서 어떤 엡실론을 잡더라도 아 이거를 먼저 써야 되겠네요. 어, let 이렇게 쓰자. 그래도 이제 이런 건 맞춰줘야 되니까 공집합이 아닌 이가 실수의 부분 집합이고요. 그리고 베타가 수프리멈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실수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칠해 베타에서 엡실론을 뺀 것이 뺀 것보다는 어떤 이제 x 엡실론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얘가 이제 베타보다 작거나 같은 요런 요 사이에 낀 x 엡실론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베타는 모든 실수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속적인 실수에 대해서 요런 게 성립을 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이 똑같이 공집합이 아닌 이제 집합 E에 대해서 베타가 똑같이 수프리멈 E일 때 이번에는 엡실론을 n분의 1이라고 해볼게요. n은 이제 자연수의 원소라고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엡실론을 이제 n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엡실론이 n에 대한 이제 어떤 수니까 n분의 1이니까 얘를 xn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 5번을 만족을 하는데 그 중요한 점은 이 4번과 5번이 동치를 어떻게 써야 되죠? 세 개로 써야 되나요? 동치라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다음 강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고요. 혹시 뭐 요 중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네. 아, 네네. 그래서 그 실수를 이거를 이렇게 계속 보면서 영상도 많이 여러 번 보고 그다음에 제가 한번 써보기도 하고 이게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솔직히 처음에 기대수 처음 할 때는 이걸 왜 이딴 식으로 이딴 식으로 생각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처음에. 왜냐면 그냥 실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아는 수직선상의 어떤 수, 대응하는 어떤 수, 0을 대응시키고, 그 다음에 그 1을 대응을 시키면 그것을 여러 번 뭐 쪼개거나 여러 번 이제 배수를 해서 늘려서 그 실수 수직선 전체를 다 만들 수 있다라고 그 전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실수를 이렇게까지 정의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근데, 이제 기대수에서 해석학을 좀 다 했잖아요. 그리고 해석학을 다 하고 이제 집합론 쪽도 하고 이제 넘어온 거다 보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 제가 이제 제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써보려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들은 생각이 이게 그냥 그냥 하기에는 그냥 실수를 그런 식으로 정의하기에는 정의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무한대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무한소라는 개념도 들어가야 이제 실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수를 정의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일단은 우리가 집합을 먼저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룰 수 있는 게 집합이니까 집합이 뭐 어떤 그 범위 내에 갇혀 있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갇혀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갇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원소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실수를 정의를 하면 뭐 순환소수 아니면 뭐 무리수 같은 그런 그 무한히 소수점 밑으로 이제 무한히 나가는 그런 애들을 뭐라 그러죠? 딱 루트 2 같은 애들을 또는 파이 같은 애들을 딱 우리가 숫자로 정확하게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소수점 밑에 있는 소수점 밑에 막 진짜 무한대 자릿수까지 있으니까 그걸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그런 식으로 집합이 끝이 있고 그 끝부분에 있는 애가 걔야.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정의가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이렇게 일단은 이런 식으로 네,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네, 혹시 네네네. 이 노트 맨 첫 번째 중간값 정리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게, 이거는 뭐 어떤 거를 언급하기 위해서
적어 놓으신 거죠? 아, 그 교수님이요? 네네네. 그거는 저기 뭐지? 해석학 공부하는 약간 그 목적? 이런 걸 좀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적어 놓으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석학, 그 대사가 대충 이렇거든요. 어, 좀, 여기가 있고, 여기서 요 범위 내에 요렇게, 뭐야, 왜 이래. 여기가 음수, 여기 양수면 연속인 경우는 하나 만난다. 이게 증가값 정리잖아요. 네. 대충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성립한다라고 하면 조교가 빵점을 주죠. Y라고 써놓고 빵점을 주죠. 라고 하신 대사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증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좀 더 논리적이고 엄밀하게 실수의 공리들을 사용을 해서 이런 증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제 뺐습니다. 인트로 성격의 내용이라서, 네. 저는 네. 그 전에 컴플레인니스 그러니까 완비성 공리 막 이렇게 공부하다가 네네. 저 중간값 정리도 완비성 공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네. 그래서 중간값 정리를 만족하는 어떤 어, 이제 ordered field 순서체는 네. 이제 실수랑 동일하다. 원위성 공리에는 이제 리스트 어퍼 바운드 프로퍼티도 있고 뭐 볼차노바의 스요렘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네스트 그 Nested 프로퍼티 interval property. 네. 또는 뭐 모노톤 시퀀스 컨버전스 저기 모노톤이 뭐죠? 모노톤 컨버전 시어렘인가? MCT 뭐 이런 거 네네네.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다 동치인데 중간값 정리도 그 중에 하나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됐거든요. 공부하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실수가 아니고 실수라면은 중간값 정리를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음수, 양수 하나 딱 찍어서 이으면은 무조건 근이 하나 생기는데, 그 네네. 근이 실수 속에서 존재하는 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만약에 근이 없으면, 그러한 거는 이제 실수가 아니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음, 뭐 그런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의미에서 쓰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어요.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영상 계속 들었을 때는 이제 인트로 성격으로 약간, 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일단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고, 왜냐면 그게 동치인 거를 저는 몰랐거든요. 네네네. 네네네. 걔네들이 동치인 거를 아직 몰랐어가지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왜 그런지 증명은 안 해봤고, 그냥, 뭐, 그런 게 있었구나라는, 다시 보니까, 또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그때는 몰랐거든요, 저도. 왜 그런 얘기 하는지. 네네. 입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공유중지를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일단 저는 그 슬랙에 파일을 올리긴 했는데, 이 네. 내용을 그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아, 네네. 이건 제가 아직 못 봐서, 이걸 네, 조금 일찍 올렸어야 되는데, 오늘 올린 다음에. 혹시 그래서, 만약에 같이 띄워놓으실 수 있으시면, 네, 그, 같이 띄워놓으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그 발표한 게 바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저도 화면 공유를 한번.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저도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재놓고. 저는 기대수 5강 내용 중에서 이제 기대수 5강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요. Mathematical Induction, 수학적 bin학법과 Well Ordering Principle이 정렬 원리가 동치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 등등 이제 내용이 나왔었는데, 어, 기대수 4강이랑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그 뒷부분,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 일단 저는 앞부분에서 이거에 조금 꽂혔어요. 그래서, 어, 이것들이 왜 동치인지가 이제 좀 궁금해져서 이것들 좀 파악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동치인지가 궁금하다라는 게, 그냥 여기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에서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가는 거 증명해서 끝내는 것에 이제, 게 아니라, 어쨌든 동치라는 얘기는 이 매스메티컬 인덕션의 본질하고 웰 오더링 프린시플이 사실상 알고 보면 똑같은 말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좀 서로 다르게 생겼고, 한쪽에서 한쪽을 유추하기가 조금 바로바로 되지 않는데 저는 어떻게 이걸 같은 말이지? 어떻게 이게 본질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는 건지가 좀 안 와닿아서 이걸 좀 파볼 좀 려고 했어요. 그게 이제 모티베이션이고. 그래서 왜 동치인가가 이제 그 동치인가 따라서 본질이 무엇인지가 궁금했던 거죠.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그래서 일단은 스테이트먼트를 좀 써보면 매스메티컬 인덕션 수학적 bin학법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어, A라는 게 만약에 자연수의 सब셋일 때 어, 0이 A 안에 있고, 그 다음에 n이 A 안에 있을 때, 그것의 다음 분수인 n 더 1이 A 안에 있다는 게 참이면, 그러면은 A가 n과 동일하다. 라는 거고요. 이때 이제 저희가 n이라는 걸 정확하게 아직, 정의하진 않았죠. 근데 그냥 얘는 0부터 시작하는 그냥 어떤 수합이다. 이게 0부터 시작하는 거는 n0로 쓰기도 하고, 1부터 시작하는 거는 그냥 n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저는 위에 있는 정의를 받아들여서 0부터 시작하는 걸로 우선 받아들여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매스메티컬 인덕션이고, 그 다음에 웰 오더링 프린시플은 이제 A가 논엠프티 셋이고 자연수 부분집합일 때, 부분집합이면은, 어, 뭐가 존재하냐면, 최소 원소가 존재한다. 그래서 자연수의 부분집합, 예를 들면 뭐 5, 7, 11, 14 이렇게 뽑았다고 할까요? 그러면은 최소 원소는 5가 되겠죠. 아니면은 짝수를 뽑았다고 할까요? 그러면 최소 원소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자연수의 부분집합, 논엠티한 분수를 뽑더라도 최소 원소를 골라낼 수 있다. 도대체 얘하고 왜 같은 말이냐라는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이게 똑같은 말이래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제 증명을 해낼 수 있어요. 증명을 해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연수의 정의입니다. 자연수의 정. 자연수를 어떻게 정의했냐? 지금 여기 1번, 2번에는 자연수의 정의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 자연수의 어떤 성질로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연수라는 게 일단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자연수는 1번이라는 수학적 기준법을 만족해야 되고 2번이라는 정렬 원리를 만족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똑같은 말이다. 라는 얘기인데 저는 자연수의 정의를 알고 나서 이게 좀 더 명확해졌어요. 왜 그런지. 일단 자연수의 정의가 뭐냐면 자연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 어, inductive set이면 x는 i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i라는 거는 given uninductive set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inductive set이라는 게 주어져 있고 일단 그 inductive set의 부분집합으로서 n을 정의하는데 이 여기 뒤에 있는 프로퍼티를 보시면 인덕티브 셋이면은 x를 거기 안에 넣겠다. 그러니까 어떠한 인덕티브 셋이든지 간에 있으면 어 그것의 원소를 원소로서 존재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원소를 우리가 다 모아놓은 걸 n이라고 부르겠다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같은 말로 같은 말인데 다른 말 다르게 표현하면 x는 i에 있다 for every i 인덕티브. 그러니까 모든 인덕티브 셋에 다 원소가 되는. 그래서 이게 알고 보면 그럼 어 혹시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네. 그 혹시 인덕티브 셋이 정확하게 네, 뭔가요? 그거를 이제 바로 지금, 네, 아, 하려고 합니다.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스몰리스트 인덕티브 셋이다 라고 결론이 나요. 그래서 자연수를 가장 작은 인덕티브 셋으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인덕티브 셋이 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인덕티브 셋의 정의를 보시면, i라는 거는 인덕티브 셋인데, 언제? 첫 번째, 공집합을 I 가지고 있다. 두 번째, x를 가지고 있으면, SX의 SX 이걸 석세서라고 부르는데 SX의 종류가 뭐냐면 얘는 석세서 오브 X라고 부르고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얘 정의가 뭐냐면 X 합집합 집합규 열고 X. 그럼 예를 들어서 공집합의 석세서는 뭐냐면 이거는 공집합의 여기 플러스 이렇게 기호로 써주는데 얘는 공집합 합집합 괄호 열고 공집합이니까 공집합과 어떤 집합을 합집합을 하더라도 그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요게 나와요. 그래서 공집합의 석세서라는 말은 공집합에다가 집합기호 써주는 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인덕티브 셋이라면 얘는 일단 공집합을 원소로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얘도 원소로 가져야 돼요. 왜냐면은 얘는 공집합의 그 다음 원소 석세서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공집합의 석세서의 석세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걔는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합집합 이걸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얘는 이거에 이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점점점. 그래서 얘를 이 두 번째 조건을 closed under successor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x라는 게 들어가면 x 그 다음 얘를 그 다음으로 볼 거예요. 그 다음 원소. 이게 successor의 개념인데. 그래서 x가 들어가면 그 다음 원소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원소라는 이 successor에 닫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인덕티브 셋으로 줘. 이제 이 데피니션하고
아까 위에서 봤던 매스메티컬 인덕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똑같아요. 얘도 0이 A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N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원수 얘가 바로 석세서인데 즉 N의 그 다음 원수라는 얘기죠. N의 그 다음 원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A는 N 그 자연수 전체의 집합과 동일해진다. 인데 인덕티브에서의 정의가 이거예요. 공집합을 시작점으로 해서 그 다음 어떤 x를 가지면 그 다음 원수 석세서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인덕티브 셋인데 그러한 애들 중에서 가장 작은 인덕티브 셋을 자연수로서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매스메티컬 인덕션이라는 것은 얘는 사실 자연수 정의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했어요. 왜냐하면은 인덕티브 셋 중에 가장 작은 거니까 인덕티브 니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덕티브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작은 거니까 매스메티컬 인덕션은 당연히 인덕티브한 성질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그 성질이 성립해야 된다라는 뜻이니까 자연수를 그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수 그 정의 자체로 봐도 사실상 이질감이 없는 거죠. 근데 얘를 우리가 마치 이제 자연수의 한 성질로서 바라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느낌이 왔잖아요. 이 매스메티컬 인덕션을 보면은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자연수의 정의를 이런 식으로 일단 정의를 해놓기 때문에 당연히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거는 그냥 자연수의 그 성질 그대로, 그 본질 그대로 읊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인덕티브 셋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연수는 그 어떠한 인덕티브 셋에 대해서 이렇게, 어, 가장 작은 게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증명을 해야겠지만, 이렇게 되면 n도 역시 인덕티브 셋이 돼요. 이건 보일 수 있어요. n도 역시 인덕티브다. 그래서 모든 인덕티브 셋에 대해서 다 부분 집합이 되면은 그 n도 역시 인덕티브 셋이 돼요. 그래서 자연수도 인덕티브 셋이. 자연수가 인덕티브 셋이라는 얘기는 요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x를 가지면 x의 그 다음 원수, 그 석세서라는 그 다음 원수도 역시 가지게 된다라는 걸 이거를 만족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공집합을 우리가 0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이제 0이라고 정의해 공집합. 그럼 1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0의 그 다음 원수. 0의 그 다음 원소는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됩니다. 2는 뭐냐면 1의 그 다음 원소. 그거는 1에다가 유니온하고 1의 집합을 한다,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해보면 1이라는 거는 아까 0 요거였으니까 이게 돼서 0,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은 그 다음 원소죠. 2의 석세서, 2의 그 다음. 그래서 이걸 해보면 결과가 0, 1, 2가 나와요. 쭉쭉쭉 하면 결국에 n이라는 어떤 자연수는 그 전 거의 석세서가 되는데 0, 1, 2에서 n-1이라는 이러한 수체계가 잡히게 돼요. 그래서 자연수의 본질은 뭐냐면 처음에 요거 시작점이 있다라는 얘기고 시작점하면 결국 최소 원소를 의미하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 원소라는 게 항상 존재한다라. 그 다음 원소. 그래서 이게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어떤 프로퍼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음, 첫 번째로 n이 0이 아닐 때 이거부터 정리해야겠구나. 요게 스트릭트 오더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스트릭트 오더가 되려면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그 다음에 어시메트릭하고 그 다음에 트랜지티브. irreflexive라는 것은 요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오더가 안 된다. 그래서 요게 안 되죠. 파셔로드랑 좀 다른 개념이죠. 파셔로드였다면 이거 되는데 reflexive가 되는데 스트릭트 오더이기 때문에 안 되게 되고 어시메트릭은 x가 y이면 y에 포함되면 어, y는 x 안에 포함이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면 된다. 그다음 트랜시티브는 요게 되고 요게 되면 요게 돼야 된다. 인데 이 자연수 사이에서 준 이 오더가 요 원소기의 오더가 이렇게 성립을 해요. 예를 들면 2는 3에 포함됩니다. 왜 그러냐면 2가 가지고 있는 건 0, 1이고 3이 가지고 있는 건 0, 1이기 때문에 여기 2가 있죠. 여기 2가 있죠. 그래서 2가 이렇게 3의 원소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은 또 4에 포함이 돼요. 왜냐면 4는 0, 1, 2, 3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3이 여기 4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포함이 돼요. 그래서 자연수의 원소 이렇게 두 개 뽑아다가 x, y 두 개 뽑아다가 요 집합 그 원소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로 오더를 줄 수가 있어요. 순서 관계. 그래서 이미 자연수 두 개 뽑으면 n하고 m을 뽑을까요? 무조건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아, 또는 이거 같거나. 만약에 서로 다르다고 하면 이제 밑에 건 같은 건 지워지게 되는 거. 그래서 스트릭트 하면서 리니어 하기까지 합니다. 결국에는 웰 오더링까지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그 자연수 사이에 오더가 존재해요. 근데 이 자연수는 특이한 게, 어, 항상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원소와 자기 원소 사이는 그 중간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 다음은 1, 2가 와야 되는데, 요 사이에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어떤 x란 그런 x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줄 세우기가 가능해집니다. 자연수라는 집합. 1 다음이 뭐야? 반드시 2여야 되고, 2 다음은 뭐냐? 반드시 3이어야 되고, 359 다음이 뭐냐면 360이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수를 주어주자마자 그 다음 수가 존재하고, 0이 아닌 한에서는 어떤 수를 주어주면 그 전의 원소도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항상 자연수. 그게 이제 자연수의 본질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본질을 어떻게 설명해 놨냐고 보니까, 인덕티브 셋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자연수를. 그래서 이 시작점, 사실 얘는 0이랑 같은 거죠. 0으로 우리가 부르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0이라는 거는 그, 사실은 그, 이름에 불과한 게 되는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공집합이라 썼을까라는 얘기는 공부를 해보니까 어쨌든 그 옛날엔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셋으로 표현하자. 그래서 그 공리 단계로 내려가 보면은 몇 개 없는데 지금 제가 이제 그 만들어 놓은 자료 중에 4페이지에 그렇게 써 놓긴 했거든요. 이제 DFC 공리계가 있는데 이제 그 공리계 그 몇 가지 있는 공리들로 자연수든 뭐 정수든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려고 했던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GFC 액션에서는 뭐 어쨌든 MT셋 공집합이나 뭐 이러한 공집합으로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집합들 그런 것들의 존재성을 보장하는데 그것들 가지고 우리가 사실 수를 집합으로 다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학적인 대상을 다 집합으로서 표현하겠다라는 그런 욕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에 공집합이라는 게 적혀 있는 거고 우리는 그러한 공집합을 0이라는 수로 치환해서 이름을 붙여서 생각할 뿐에 다름이 없다. 결국에는 집합의 포함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뭐 크다 작다의 오더링이 되는 거고 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우리는 이름 붙인 거에 불과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집합이란 개념으로 추상화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연수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 시작점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가장 작은 거.
그 다음에 그 다음 원소라는 게 있어야 돼요. 0 다음엔 1이고 1 다음에 2고. 그래서 항상 몇 번째 원소에 내가 있는지를 그 자연수의 원소마다 다 이름이 붙어 있다라는 371은 371번째라는 뜻이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웰 오더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매스메티컬 인덕션에서 웰 오더링 프린시플을 증명한다라는 건 사실상 얘는 뭐랑 같냐면 자연수의 정의 그 자체고 이렇게 정의를 했죠. 인덕티브하게. 그런 셋을 자연수라고 정의를 했고 웰 오더링 갖는다라는 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연수라는 집합은 오더 줘야겠죠. 자연수의 오더를 뭘로 줄 거냐면 이렇게 요걸로 오더를 줬는데 얘는 is a well ordered set이다. 라는 걸 보이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자연수는 잘 정렬된 셋이다. 그럼 잘 정렬됐다는 거의 데피니션이 뭐냐면은 어떠한 논엠티 서브셋을 잡더라도 뭐 A가 이거이고 A가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면은 A는 최소 관수를 갖는다. 요게 well ordered 됐다라는 거의 정의인데 자연수의 어떠한 부분집합을 갖더라도 최소 관수를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을 갖더라도 최소 관수를 가진다를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증명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식으로 증명하냐면 자연수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x라는 거를 논엠티 서브셋으로 둬요. 그러면은 x는 논엠티니까 n이라는 게 포함될 것이고 어떠한 그런 썸 n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n에서 x를 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 1이 원소라는 게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1이 들어가는 순간 그게 최소 원소라 0. 0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x가 0을 갖는 순간 걔는 최소 원소를 갖는 게 바로 증명이 되니까 모순이 되니까 0은 x에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있어야 된다. n 빼기 x.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뭘 보이냐면 n 빼기 x가 n과 같아져야 하고 따라서 x는 공집합이어야 돼서 맨 처음에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던 그 가정과 모순이 된다 이렇게 밝히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밝히는 과정에 뭐가 쓰이냐면 매스메티컬 인덕션이 쓰여요. 근데 사실 매스메티컬 인덕션이 쓰인다라는 말보다는 자연수의 정의 그 자체를 그냥 이용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우리가 이제 자연수의 정의를 알게 됐으니까. 어쨌든 이 둘은 동치라는 거에서 이렇게 잘 정렬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모든 자연수는 다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7, 8은 얘는 일곱 번째라는 뜻이고 얘는 여덟 번째라는 뜻이라는 그 이름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서브셋을 잡든지 간에 항상 가장 작은 번째를 우리가 골라낼 수 있게 되는 그게 이제 인덕티브 셋의 정의로도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것이라 이 웰 오더드니스가 그러면 이제 반대는 어떻게 할까가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왜냐면 이 둘은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얘에서 출발하면 얘로 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자연수 n을 다르게 정의를 하자. 얘를, 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었어요. 가장 작은 무한한 웰 오더드 셋으로 정리하자. 파이나이트한 거 웰 오더가 막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이런 거 웰 오더가 너무 쉽게 되니까 무한한 것 중에 가장 작으면서 웰 오더가 된 걸로 정의하면. 근데 제가 이걸 조금 확신은 없거든요. 이게 거기 제가 쓴 그 페이지에는 조금 다르게 써놓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걸로 정의를 하기로 했어요. 어, 그러면은 이제 예로부터 인덕티브한 성질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끌어내냐면 n이라는 게 웰 오더가 되어 있으니까 최소 원소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최소 원소를 0이라고 가정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 0은 당연히 n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 0이 가장 작은 거고 그럼 1은 뭐라고 정의할까? 어떻게 정의하냐면
n에서 0을 뺀 다음에 그것의 가장 최소 원소를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0 제외하고 그 중에 가장 작은. 그럼 2는 어떻게 정리하느냐? n에서 0하고 1 두 개 뺀 거 중에 가장 작은 걸로 정리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갈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만든 사실이 최소 원소가 존재하면서 그 다음 원소가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덕티브 그 자체잖아요. n이 인덕티브 셋이라는 걸 보인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서 역으로 인덕티브한 성질을 이끌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개는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게 이제 저는 좀 와닿았고, 그 결국에 자연수의 본질은 어 최소 원소 0에서 시작해서 계속 그 다음 원소, 즉 더하기 1을 해나가는, 그 다음 원소를 세나가는 것으로 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세어나가는 거. 그러니까 카운팅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 다음 항상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을 한 개 한 개 세나가는 과정으로 과정을 이제 자연수라는 것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1908년에 자연수 이렇게 정의했대요. 뭘 가지고 했냐면 GFC 공리계로서 얘를 보였거든요. GFC 공리계는 체르벨로랑 프렌켈이란 사람이 이제 C는 and choice action. 그래서 요 공리계인데 이건 두 개는 사람 이름이고 제가 알기로는 체르멜로가 거의 다 만들었고 프렌켈이 마지막 하나만 추가했다고 그랬나? 하여튼 이게 열 몇 개 되는데 그런 썰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공리계에서 자연수의 존재성을 보장하거든요.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액션 오브 인피니티. 무한의 공리. 얘가 뭐냐면 스테이트먼트가 there is an inductive set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인덕티브 셋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공리로서 GFT 공리기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1908년에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자연수를 그 이 공리기에 만든 이 체르베르 프랭켈이라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 뭐 다른 사람도 있었겠지만 1908년 정도 8년에 돼서 그제서야 자연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는 건데 그 정의를 한 공리계 안에 인피니티 액션을 보면은 인덕티브 셋에 존재한다라고 대놓고 그냥 자연수를 부정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자연수의 존재성을 대놓고 그냥 적어놨다. 자연수는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건 다름이 없는. 왜냐하면 인덕티브 셋이 존재하면 그 중에 가장 작은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자연수가 되는. 그래서 이걸 1908년에 했다라는 얘기는 이미 우리는 그전부터 자연수, 실수, 뭐 유리수, 정수를 너무나도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었고 이미 다루고 있었고 실수도 뭐 다 있었고 다 옛날에 다 있었는데 이제 자연수를 쭉 관찰을 해보니까 자연수란 과연 무엇이냐, 얘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그 당시 수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연수의 본질은 이렇게 세는 거, 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거. 그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 학생들한테 자연수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1, 2, 3, 4, 5, 6, 7, 8 이런 거예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가는 거. 끝없이. 근데 그게 자연수의 본질 그 자체였다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건데, 그거를 어떻게 수학적인 언어로 설명할래에 대해서 이제 인덕티브 셋이라는 걸 고안해냈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 중에 가장 작은 거로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정수 집합도 인덕티브가 충분히 될 수 있죠. 그냥 그 다음이 항상 있고, 0을 포함하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건 자연수가 되니까, 그런 의미로서 이제 자연수의 존재성을 보장하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그 보장이 여기 GFC 공리기, 요 공리에 딱 대놓고 이제 있다라는 게 저는 좀 신기했거든요. 인덕티브 셋의 존재성을 그대로 보장한다라는 게. 왜냐하면
자연수를 그냥 대놓고 보장하려고 한다라는 그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인덕티브 셋 때문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자연수가 되는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제가 올린 그 문서에 보시면은 다른 공리들도 있는데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봤던 이 작업은 뭐냐면 그 수학적 기납법과 웰로드링 프린시플 두 개 동치라고 하는 데서 출발해가지고 이게 왜 동치일까? 얘네 둘이가 관통하는 그 하나의 본질이 뭘까가 궁금해졌어요. 말로 설명을 하고 싶어서. 찾아보다 보니까 자연수의 정의 자체를 알게 됐고, 왜냐면 수학적 기납법 쓸 때 자연수의 부분집합 이렇게 시작하지만 자연수가 뭐로 정의됐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정의 자체가 귀납적인 셋으로 정의를 했다.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은 자연수의 그냥 정의 그 자체를 적어놓은 거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근데 그 정의에서 출발한 게 왜 반드시 웰 오더드니스를 보장하느냐, 왜 웰 오더드가 될 수밖에 없냐.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순서라는 그 네임이 다 붙여지니까, 몇 번째라는 게 붙여지니까, 어떤 서비스를 잡아도 최소 이미 원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동시라고 하니까 반대로 해보자. 그러면 웰 오더니스가 보장되는 그런 셋을 하나 준비해 놓고, 반대로 인덕티브니스를 끌어내보자 했더니, 되는 거죠. 가장 작은 거 0이라고 하고, 그 다음 거 1이라고 하고, 그 다음 거 2라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묶어서 본질을 해보니까, 아, 자연수의 본질은 카운팅이다. 세는 거다. 이렇게 수학자들이 본 것 같다. 라는 결론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물론 이제 여기에 어디션, 제가 이제 더 공부한 거는 자연수상의 덧셈, 곱셈, 그 다음에 오디널의 개념,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수상의 덧셈, 곱셈, 그 다음에 오디널. 오디널은 서수라는 개념인데, 이런 것까지 확장을 하더라고요. 짧게 그냥 오디널 설명하면 0, 1, 2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럼 뭐 139도 있고, 근데 2는 0하고 1이고, 1은 0이고, 얘는 공집합이고, 얘는 0부터 138까지. 그러면은 쭉 가다 보면 자연수 전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은 뭐냐? 너는 뭐야? 너는 0번째. 너는 뭐야? 너는 1번째. 너는 2번째. 얘는 139번째. 그렇게 가다 보면은 그 다음은 뭘까라고 하면 얘를 오메가 번째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수를 트랜스파이나이트하고 하다고 해서 그냥 파이나이트는 아니고 트랜스파이나이트 초한 뭐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디널이란 개념은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그 카운팅하는 거를 확장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더하기 1번째도 있고 오메가 더하기 2번째도 있고 그래서 만 번째, 만 1번째, 만 2번째, 뭐 100만 번째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닿게 되는 건 자연수 번째, n 번째가 있을 거고 그걸 오메가라고 하면 오메가 더하기 1번째, 오메가 더하기 2번째 이렇게 가서 나중에는 뭐 오메가의 오메가 제곱 번째 뭐 쭉쭉쭉 가는데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오디널은 자연수의 그 카운팅을 하면서 센다라는 그 본질을 이제 자연수에서 끝내지 않고 더 확장을 해서 모든 수책에 이렇게 하려고 한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가 그냥 이해한 바고 이 오디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공부는 아직 안 해서 잘 모르고요. 어쨌든 네, 지금 30분이 지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한 공부는 이 5강의 내용에서 파서 자연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려고 했다, 수학자들이. 근데 결론은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냥 카운팅 그 자체였던 것 같다.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재밌거나 좀 대단한 거는 그 수학자들이 이거를 GFC라는 공리 그 몇 개만 가지고 집합으로 이걸 다 만들어낸 거야. 이게 모순이 없게끔 자연수를 정의하는. 막 공집합 이런 거 써가지고. 근데 어 어쨌든 자연수는 이미 존재했고, 그러니까 이미 존재했다기보단 이미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쓰고 있었고, 나중에 그걸 끼워 맞추기 위해서 GFC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거 다 설명이 되게끔 이제 끼워 맞추는 그런 느낌으로 만든 거긴 하지만, 어쨌든 재밌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수학적인 언어로 잘 표현할 수 있게 그 체제를 만든 거. 하나도 모순이 잘 없게끔. 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발표를 듣다가 네, 그 저도 이제 그 자연수 막 말 설명을 조금만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네, 해주시는 부분에서 그 조금만 더 올리시면 무슨 뭐 인덕티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네, 그 저도 조금 생각이 든 게 그 보통 이제 학생들 가르치다가 애들한테 네, 이제 자연수가 뭐야? 그러면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저도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공리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니까 그쵸. 네,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연수는 뭐야? 1, 2, 3, 4 이렇게 세 나가는 수야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네, 애들도 그렇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약간 그 인덕티브 셋이라고 하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설명을 들으면서 아, 이게 수학자들이 진짜 그냥 새 나가는 거를 수학적으로 만들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오, 되게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네, 네. 아, 저렇게 하면 집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한 가지 의문은 기대수 3기 처음에 이렇게 그 제가 발표를 할 때도 조금 이제 살짝 의문이 좀 들었던 건데 네, 저거 뭐죠? 수학적 기납법하고 그 정렬 원리 네, 있잖아요. 네. 제가 동치인 게 왜 중요하지? 중요하니까 써놨을 텐데 이거 음, 에도 이렇게 했을 텐데 저게 왜 중요하지? 라는 게 좀 아직은 납득이 잘 안 됐거든요. 음, 이게 결국에는 동치라는 얘기는, 어, 1번은 이제 자연수의 그 정의 그 자체고, 2번은 웰 오더링 할 수 있다. 잘 정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잘 정렬할 수 있다라는 거랑 카운팅 한다는 건 뭔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해 보면은 두 개가 잘 이어지지가 않는데, 알고 보면 그게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왜 두 개가 동치인 게 중요하냐? 어, 왜 그게 두 개가 동치인 게 중요하냐? 제가 든 의문은 그거였어요. 중요하니까 나왔겠지. 인 거잖아요. 안 그래도 해석학 그 네, 엄청 그 방대한 내용 중에 일부만 그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 두신 건데, 네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걸 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왜 중요할까? 왜 영상에다가 굳이 저걸 박아놨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건 자연수 정의로 받아들이면은, 맨 처음이 있고, 그 0이라는, 1이든 0이든 맨 처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나? 근데 잘 정렬됐다고 얘기하나? 똑같은 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정렬된 셋을 보면은, 자연수를 떠올리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 웰 오더링이나 웰 오더드 세트를 이제 보면, 어, 우리는 항상 그러한 셋은 인피니트인 한, 그러니까 무한 집합인 한에는 걔는 자연수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웰 오더드니스가 조금 더 우리가, 어, 대하기는 편리한. 그러니까 웰 오더니스가 예를 들면 조금 더 이제 다른 수학적 개념을 배울 때 더 자주 등장하고 조금 더 보편적인 그런 느낌인데 그거를 우리가 적어도 자연수는 포함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저거 음, 좀 포함한 예를 들면 0부터 출발하는 거 있고 마이너스 100부터 출발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99 이렇게 하면은 네, 자연수보다는 클 텐데 사실상 뭐 바이젝티브 하겠지만 자연수랑 그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이제 반드시 걔도 잘 정렬되어 있으니까 네. 이제 자연수를 반드시 포함하게 되겠죠. 근데 100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10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죠? 뭐, 쭉? 무한대까지 간다고 하면 네. 자연수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up to 바이섹션으로 봐야 될 것 아, 같아요. 바이젝션이 있는 한, 그러니까 카디널리티 개념이 그래서 필요하고, 네. 음, 근데, 그렇게,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히 아직은 납득이 안 돼요. 왜냐면 실수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자연수 가지고 얘기한다? 아니다. 아, 납득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수열, 저도 그거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5강 내용 중에 네. 이거 다음에 그, R이 아르키미디안이라는 걸 이야기하시거든요. 네네네. 음, R은 아르키미디안이다. 이걸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아까 전에 배동 선생님 4강 마지막 부분에 했던 베타가 이제 뭐 뭐 2면은 베타에서 n분의 1 뺀 거, 네네네. 여기에 엑센. x가 반드시 존재해가지고, 뭐 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거를 네네네. 입실론 대신 쓸 수 있다. 네. 그래서 입실론이라는 어떤 실수를 n분의 1이라는 걸 이렇게 환원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중요한 개념인데, 그 전에 이제 자연수 얘기를 하시니까 n분의 1 때문에 그런 건가? 저도 그 연결성을 잘 찾지는 못했거든요. 아니지, 연결성이 보이죠? n분의 1로 바꿨다고 하니까 자연수분의 1이니까. 수열 때문에 그런가? 그러면? 그쵸, 수열. 수열의 정의역이 자연수 집합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니까, 배정쌤은 왜 이게 하필 실수 얘기하다 얘가 나왔는데 이런 말씀이시죠. 왜 하필 실수 얘기하다가 저 얘기를, 그렇죠. 제가 동치인 걸 왜, 실수 얘기하다가 왜 저게 갑자기 중요하냐. 중요하니까 나왔을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뭐가 중요하길래 실수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연수에 대한 저런 얘기를 하냐. 인 건데, 어, 수열 생각하니까 조금 납득이 될 법도 하기는 하네요. 근데,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음 주에 5강 할 거니까, 그리고 네네. 해석학 뒷부분 그 수열 관련해서 그냥 어렴풋한 기억만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또 들었거든요, 방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음, 차차 생각해 보면서 뭐 다음에 나왔을 때 또 얘기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네. 생각이 있습니다. 수열하고 반드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자연수에서 출발하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너무 자연수의 이제 본질에만 치중을 하긴 했고, 이게 해석학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별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사실 네네. 자연수만 탔는데, 어쨌든 이 자연수에는 카운터블이라는 그 개념, 그 세다라는 거, 그 무한 집합 중에는 가장 어떤 작은 그런 것으로 이제 수학자들 바라보고 얘를 세팅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네, 네. 뭐 학생들한테 자연수가 뭐야 했을 때 1, 2, 3, 4에서 쭉 나가는 거야 하면 그거, 그냥 그거를 한 것 같아요. 뭐 더도 덜도 없이. 근데 어쨌든 이런 공리로서 세팅을 잘 해놨다라는 게 좀 어, 흥미롭고. 네네. 뭐 그 다음에 막 확장해가지고 더 나가는 그런 개념이 음, 있는데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는데 네, 아직 제가 공부를 안 한 상태고. 네네. 음, 추가적으로 더 네. 공부를 해서, 네, 다음 시간에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네, 이거는 여기서 끝내고 4강, 저희가 그 다음 1강이죠. 1강이면, 1강 내용 중에 또 아마 선택공리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선택공리가 아마 2강일걸요? 2강인가요? 네. 저번에 김남훈 선생님께서 하신 게 1강이죠. 네.
음, 선택공리는 그 뒤에 나왔어요. 2강에서 나왔어요. 음,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내용을 한번 해보는데 아마 약간 베이직한 집합론 그거여서 거기서 제가 뭔가 조금 더 파볼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네, 그러면 일단 녹화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대수 3기 서브 스터디는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그 주로 대본 외우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뭐 추가적으로 조금씩 더 생각을 해보거나 공부를 해보거나 할 거고요. 그리고 이태수 선생님께서는 꼭 막,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원래 이제 뭐 1, 2, 3, 4, 5, 1, 2, 3, 4 이렇게 가기로 했었는데 꼭 그렇게 안 하셔도 그냥 그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볼 만한 거를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녹화 마무리하겠습니다.